주말 편안히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주말에는 우리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죠. 자, 이번 주말에는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피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재토크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피해야 할 재테크 방법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직접 찾아와서 본인의 재테크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재테크의 방향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본인의 재테크를 해결해 준다? 그런다면 과연 그 사람은 공짜로 일을 할까요? 과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먼 길까지 찾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인 피해야 할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곰곰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자, 보통 가장 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계기는 바로 사회 초년생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직장을 취업한다든가 또는 어떤 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법조계로 갔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시를 통해서 사회로 진출을 하든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겪게 되는 재테크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보험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언급드릴 때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존재가 재테크 입장에서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어떤 이 사회 초년생 본인의 어떤 현재 상황보다도 과한 보험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사회 초년생 월급 뻔하지 않습니까? 연봉 많이 주는 어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닌 이상은 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박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무리한 생명보험을 가입시킨다든가 또는 실손보험을 너무 무리하게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보험들 어떤 사회 안정판 역할로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초년생 자녀분 또는 후배 또는 친척이 생명보험이나 또는 여러가지 변액보험으로 가득 차 있는 재무설계를 받았다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재테크라기보다는 그 보험 설계사의 사익을 추구하는 설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물론 몇 년이 지나면은 원금은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요. 자, 사회 초년생 몇 년 동안의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몇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자금을 투자를 해서 불릴 경우 복리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 그 돈을 보험에 다 써버린다? 제가 봤던 케이스는 월급 중에 한 60%를
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그렇게 설계를 받은 사회초년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특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결혼도 안 한 20대 분들 같은 경우 과연 생명보험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보험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자, 뭐 20대 사회초년생한테 여러분이 죽으면 부모님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빨리 가입해야 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 확률이요,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이 정말 정말 발생하지 말아야 될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 한들 부모님이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과연 그게 돈이겠습니까?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월급의 절반 이상을 투입할 정도로 생명보험을 사회초년생이 설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첫 단추가 몇 달 밖에 안 됐다 그런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추가 몇 년 동안 흘러가면요,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새파란 청년에게는 불필요하다. 특히 미혼에게는 필요치가 않죠.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어떤 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은근히 이것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갯돈. 뭐 여러 가지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박찰개니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가 있는데 문제는 가끔씩 이 개가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모든 투자금을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금. 자, 옛날에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짭짤한 재테크 수단이었던 게 개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 정말 많았어요. 밤사이에 개주가 도망갔다. 뭐 어떤 릴레이 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개주가 달아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었어요. 자, 예전 같으면은 뭐 초고위험에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초고위험에 작은 위험, 작은 이익을 투자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사회초년생을 두신 부모님들이 자식 월급으로 갯돈놀이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거 문제 생깁니다. 꼭. 그리고 자녀분들이 꼬박꼬박 월급을 엄마 아빠한테 주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재테크 해줘 라고 부탁하는 자녀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을 때 가끔씩 돈 못 돌려주시는 경우 있죠. 분명 우리 부모님은 뭐 흥청망청 쓰시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돌려주시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못 돌려주는 경우에는 갯돈놀이로 돈을 불리려고 하다가 실패하신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특히 사회초년생은 직접 본인이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은 직접 해봐라 라는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어떤 미래의 자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무조건 전세만 고집하시는 경우가 우리 사회 대부분이에요. 전세.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문화긴 합니다. 거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화긴 한데, 이 전세 시스템이 이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를 이어온 수백 년에 걸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문화다 보니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전세금이
201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했고 2015년, 16년 그때 거의 폭등 수준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의 90%까지 전세값이 상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상승을 해서 전세금이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90%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 자, 기본적으로 전세는 집주인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줘서 임대를 하는 거다. 예. 그 돈 전체를, 월세 같은 임대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밀히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자, 문제는 이게 사적 계약이다 보니까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전세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그 집을 경매에 붙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갈이 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세를 고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 사회초년생들, 또 사회초년생 쓰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보게 되면은,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전세계약 그냥 팍 해버리는 경우 많이 있어요. 확정일자는 최소한의 방어책이잖아요. 자, 그렇게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과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리스크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들 집값의 90%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집값이 하락했을 때 또는 원치 않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일부가 훼손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굳이 고집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전월세,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데 보증금은 충분히 낮아진다 한다면 전월세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임대 방법 중에, 임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는 100% 원금 보장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화면상에 있는 그림처럼 철옹성 같은 재테크 방법, 원금이 보장되는 재테크를 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100%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기대 수익률은 그냥 은행이자 정도입니다. 자, 왕왕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만 열심히 돈을 불입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기대 수익은 그냥 은행 이자 딱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투자 성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100% 원금 보장형 상품에서는요. 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기도 했지만, 자, 지금 초저금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성과를 낼 수 없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뭔가 좀 허무해요. 난 열심히 모았는데 무언가 엄청난 투자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원금을 100% 추구하는 안전자산에만 투자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든 보험사든 어디든 좋습니다. 자,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리스크를 감수해야지만 기대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서서 네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자, 무조건 사회초년생이 가만히 있으면서 재테크는 남이 해주기 바라는 그 심정을 노려서 딱 찾아오는 과도한 보험 설계.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예, 이거 분명 사고가 한 번씩 납니다. 부모님들 꼭 유의하세요. 자,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전세보증금은 위험자산입니다. 누가 보장해주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은행에만 맡기는 투자.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초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세도 따박따박 떼어가잖아요. 그 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예, 올해 높은 햇발이 뜨거운데요. 자, 그 햇발과 함께 저희 저희 제 토크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재테크의 큰 기준을 제시해 드리길 바랍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서요. 자, 저에게 또 힘 실어주시고요. 아래 상세 내용에 칼럼 링크도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